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앙생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박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연구원과 함께 할 텐데요. 유턴의 직진남이죠. 프랭크 이만희 씨, 그리고 안양감리교회 임용택 목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개그맨 김상태 씨, 그리고 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네 분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저희가 맞이하게 될 주제는 어떤 주제일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Okay. Welcome to my zone. One for the glory, two for the. I done dance 네, 오늘의 주제는 중년의 사춘기라고 불리는 사추기를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뭐 전문 용어나 의학 용어는 아니지만요. 흔히들 쓰는 말이에요. 사추기라는 단어를요. 갱년기와 비슷한 의미인데요. 이 갱년기에 겪는 신체적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좀 감정적인 변화가 마치 사춘기 같다고 해서 사추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가을 주자를 쓰는 거죠. 제2의 사춘기라는 말이죠. 예. 초반에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툭 던지시는 경우가 없는데 아주 공감이 되시는 거죠 지금. 가을 주자를 말하죠 할 때 혹시 겪고 계신가 하는 조심스럽지만 오늘 많은 활약 목사님 부탁드리고요. 네, 자 이제 사춘기가 어떻게 보면 성장과 함께 한다면 사춘기는 노화와 함께 온다고. 그렇죠. 네, 슬프네요. 많이. 오죽하면 노래가 있잖아요. 갱년기야, 갱년기. 모르시는 거예요? 네. 이게 갱년기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워낙에 드라마틱해요. 특별히 이제 여성들 갱년기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워낙에 몸의 변화가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제 요새는 폐경이라고 그렇지 않고 완경이라는 표현을 써요. 월경을 완성한다, 이제 마무리 짓는다 이런 의미로 완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성 호르몬이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춘기를 겪고 있는 언니들이 이제 약간 남성적이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더러워 막 이렇게 막 남편 멱살 잡을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극적인 변화라는 건 그만큼 짧은 시기에 빠른 변화는 적응이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여성들의 변화가 힘들기 때문에 몸에 홍조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조증도 맞아요. 오면서 열도 많이 나고. 그럼 열도 많이 나고 또 심리적인 이 감정이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남편도 적응이 어렵고 아이들도 적응이 어려우니 여성들의 갱년기를 사실은 가족이 모두 다 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남성들의 갱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마치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이 남성들의 갱년기도 정말 요동치거든요.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다. 네, 갱년기에 여성들이 또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집단하면 교회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여성교회, 여정교회 많이 모여 있죠. 어머님들. 굉장히 그 시기에 있는 분들 일단 피곤함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리고 집안에서 아이들과의 갈등이 많고 또 남편하고의 갈등도 많고 또 이분들의 특징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좀 세요. 거침없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는 제가 좀 30대의 부목사 시절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같이 수다 떨고 같이 이해하면서 굉장히 좋다고 해소가 된다고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사춘기 들어선 것 같은데 남자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네. 많은 대중 매체에서 사실 여성 갱년기에 대해서는 많이 다뤄왔어요. 이게 드라마의 주제로 갱년기 증상을 심하게 앓고 있는 엄마의 어떤 감정 변화 때문에 우리 엄마 갱년기인가 봐. 뭐 이런 대사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남성 갱년기에 대한 조명은 없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급격한 어떤 그 완경, 폐경과 같은 그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모르고 지나왔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성 3명 중에 1명이 심하게 남성 갱년기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제 콩고에서도 뭐 중년
남편을 맞이하신 분들의 어떤 뭐 이런 우울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요? 갱년기 사춘기는 얘기하긴 한데 여자한테 있긴 있는데 아, 남자들의 증상으로는 생각 안 하는군요. 남자한테 있다고 완전 처음에 뜨는 건데요. 여자분들은 갱년기 있어요. 여자들 많아요. 그런 거 있긴 있는데 근데 남자한테도 있다고 그렇게 네.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그냥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의 사회 상황하고 사실 비슷한 점이 콩고가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남자들에게 갱년기라고 하면 무슨 소리야라고 버럭 화를 냈지만 이제는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증상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남성 갱년기 요즘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곧 사춘기가 올 수도 있는 나이인 것 같아요 이제. 이미 들어선 나이 제가 있잖아요. 볼 때 이미 들어섰어요. 아 들었었어요? 스캔이 되네요. 아니, 그래서- 특징이 있나요? 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보면 사춘기는 12에서 18세 좀 그 기간이 있는데 사춘기는 그러면 기간이 좀 있나요? 있죠. 우리가 보통 중년기를 언제로 둘 것인가라는 논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35세부터 중년기였어요. 이미 중년이신 거죠. 그런데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니까 아예 35세 결혼도 안 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중년의 시작 연령을 한 40세 정도부터 정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걸리네요. 그죠? 그래서 실제 남성들의 갱년기를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게 첫 번째, 아버지, 특별히 중년 남성들이 주는 중후함이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안정은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화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남성들의 호르몬은 굉장히 천천히 변화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이어지니까 이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으니까 잘 모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변화가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남자들이 얘기를 잘 안 해요. 얘기를 하지. 더 중요한 거 네 번째. 얘기를 해도 누가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강아지밖에 없어. 강아지 말이 안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남성들이 갱년기를 겪는다 하더라도 이 갱년기는 처절할 정도로 외롭다는 거죠. 구체적인 증상이 어떤 걸까요? 여성들의 증상하고는 구별이 좀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신체 변화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일단 잘 모르지만 음성에도 변화가 좀 나타납니다. 옛날에는 뭐 영자야 뭐 이런 분들이 40대 중반 50대 이렇게 갱년기 절정으로 넘어가면 영자야 뭐 이런 식으로 톤도 높아지고 굉장히 목소리도 좀 가늘어지고 이런 이제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요. 두 번째가 또 탈모 현상 많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실제 여러 가지 남성들이 겪게 되는 뭐 전립선 질환이라든지 이런 호르몬과 관련된 증상들을 또 앓게 되고요. 근데 이런 신체적인 변화도 있지만 실은 더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명퇴라든지 은퇴라든지 퇴직에 관련된 사회적 변화가 굉장히 압력을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남성들이 겪게 되는 중년기의 이런 갱년기 증상들 중에 상당 부분은 외부에서 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중년의 사춘기, 중년의 위기, 나도 모르게 찾아온 나의 변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담아봤어요. 만나보시죠. 여보, 간만에 동창회 부부끼리 모이니까 참 좋더라. 그치? 난 여자들 수다 시끄럽기만 하더라. 상태 씨는 승진해서 부장도 되고 그리고 누구는 음식점 사장도 되고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치? 뭘 그런 걸 부러워하고 그래. 난 뭐 열심히 안 살았어? 누가 열심히 안 살았대. 말이 그렇다는 거지. 왜 짜증을 내고 그래. 그래. 난 그동안 열심히 못 살아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됐어. 그만하자. 다 내가 못나서 그렇지 뭐. 이래서 제가 동창회 가기 싫다니까요. 누구는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여행도 가고 요즘 들어 신경 쓰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뭘 어쩌겠어요. 다 제 잘못인데요. 저도 갱년기인지 몸도 많이 피곤하고 그리고 마음도 울적한데 남편까지 저러니까 자꾸 부딪히고 정말 많이 속상하네요. 아까 아침에 먹던 거지.
그거 지금 하냐? 알아서 할게. 설거지 바로 안 하면 기름때 끼는 거 알지? 아 그렇게 불만이면 당신 살림하든가. 아 어련히 알아서 할까. 왜? 하는 김에 여기도 좀 더 해. 거기 아까 했어. 무슨 소리야? 먼지가 한가득인데 안 보여? 아니 시어머니보다 더하면 더했지. 요즘 시집살이하는 기분이라니까요. 생전 주방에도 들어오지 않던 남편이 주방에 들어와서 참견하고 잔소리하고. 안 그래도 힘든데 요즘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가 정말 올라요 올라. 실은 저도 그러고 싶진 않은데 어느 날 보니 제가 잔소리꾼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머야 웬일이니. 여보 저것 좀 봐봐. 요즘 저 프로그램이 인기래. 그래? 아 어떡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치 여보? 그치 여보? 요즘 제가 아는 남편이 맞나 싶어요. 같이 산 지 지금 20년이 넘어가는데 매번 새로운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제가요 원래 활달하고 적극적이었어요. 통도 크고 남자답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제가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내 남편이 예전과 다르고 정말 통 크고 남자답다고 생각했는데 사소한 것에 토라지며 잔소리가 많아지고 거기다 눈물까지 글썽이는 모습을 봤을 때 아내 입장에서도 충분히 당황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변화가 나에게도 올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김상태 씨? 들 것 같아요. 저도 조금씩 오고 있어요? 네, 지금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가끔 혹시 예전에 안 하던 잔소리도 하세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예를 네. 들어서 뭐 어떤 상황? 예를 들면 이제 청소 문제가 있으면은 왜 청소 안 했어 여기 하지? 당신이 하지 왜 해? 내가 해. 당신이 말하는 당신이 하지. 나는 육아 때문에 바쁜데. 그럼 내가 하면 되는데라고 생각이 돌아서는 해요. 근데 그 순간에 좀 잔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저도 모르게 집사람한테. 교수님 진단 좀 부탁드려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원래 성격이 제가 볼 땐 좀 꼼꼼한 성격이시고요. 아니, 좀 꼼꼼한 성격이 좀 있어요. 깔끔한 네, 성격이신 것 깔끔함이 같아요. 있어요. 그리고 잔소리를 거의 뭐 폭풍 수준으로 하실 것 같아요. 잔소리는 좀 하는 편인데 요즘 들어서 네. 실토하시는군요. 좀 잔소리가 더 많아지는 건가 싶어서. 요 정도 되신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갱년기에 들어가잖아요. 더 힘들어지나요? 아내가 잔소리로 환청을 들어요. 환청을. 그때는 아내에게 상담이 필요할 때가 되네요. 그럼요. 이게 네. 저희 남편이 정말 가정적이고 자상한 사람인데 되게 꼼꼼한 사람이에요. 비슷하네요. 김상태 씨처럼.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니까 잔소리가 어느 정도냐면 한 얘기를 한 10번 이상 해요. 이러고 나면 잘 때도 귀에다가 이렇게 같이 누워 자잖아요. 그러면 귀에다가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러던 남자가 그러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이 남자가 변하는구나. 네. 그럼 궁금해지는데 목사님도 혹시 간혹 충분히 드라마 보고 눈물 흘린 적 있으세요? 저는 스포츠, 뉴스 뭐 이런 다큐멘터리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은 드라마가 그렇게 재밌어요. 눈물도 나고요. 그래서 제 아내랑 이제 저 딸내미랑 같이 보다가 계속 드라마를 보지 않고 저를 쳐다보는 거죠. 그게 드라마니까. 낯설죠. 아빠의 아빠가 변화가 전혀 진짜 그렇지 드라마 않던 제목이 아빠가 이상해. 아빠가 이상해. 아빠가 이상해. 네.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갱년기의 한가운데를 달리고 계시네요. 모든 증상들이 일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아스팔트를 쫙 깔고 계세요. 저희 남편도요, 마흔이 이제 갓 지났는데 자꾸 이렇게 계절의 변화에 민감해진대요. 꽃을 봐도 막 감동이 오고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래서 그 농담처럼 호르몬 때문이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눈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사회 분위기상 남성들의 이런 나약한 모습이 허용되지 않는 콩고에서 혹시 프랭크 씨는 아버지의 눈물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없다. 본 적이 해야 돼. 없나 보죠. 콩고에서는 남자가 오면 좀 느낌이 없는 사람. 우리 한국 아버지들도 그랬어요. 뭐 예전에는 물론, 예. 그러셨죠. 그러면 이제 콩고에 혹시 중년 남성들은요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한국 남성들은 대개는 어떤 고용의 불안정이나 가정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콩고에서는 보통 남자가 말하는 게 무조건 여자 잘 들어야 돼. 아 법이에요? 예. 법이 말고 사람들이 그렇게 마인드.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콩고가. 그렇게. 그러니까 뭐 내 말이고 이 집안의 뭐 룰이고 법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남편이 head.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다 해야 된다. 김상태 씨가 네네. 그냥 팔을 벌려서 콩고를 부러워하는 중년 남성들의 큰 음성들이 예. 아니, 남자들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서재 안에 있는 것도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서 이제 오빠 방은 없어질 거야. 거실에 한 구탱이에 컴퓨터 책상 하나 놔줄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가정이 좀 행복하게 살게끔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내 자리는 없어지는구나 하고 그때 지금 제가 마음이 지금 다 그때인 것 같아요. 갑자기 말이 많아졌어요 김상태 씨가. 예. 어떻게 해야 돼?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내 방을 뺏기기 싫어요. 저희 남편 옷장은 한 칸이에요. 사계절 옷이 한 칸이에요. 예. 예,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한참 중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마지막 세대고요. 그리고 친한 친구 같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될 첫 세대라 가지고 힘들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세대예요. 낀 세대죠. 그 사이에 이 시대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가 생겨서 그 낀 세대의 김상태 씨가 그 한가운데 놓이게 됐을까요? 그 사이에 이제 시대 변화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런데 그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일단은 교육받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고학력으로 들어간 지금 첫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두 번의 엄청난 좌절을 겪었죠. IMF 위기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외환위기가 한 번 오고 그러면서 빠른 시기에 상실을 경험했던 게 뭐냐면 명퇴, 희망퇴직 이걸 이때 처음 경험했던 거거든요. 한국 그 경제 역사에 희망퇴직이란 말이 없었어요. 명예퇴직이란 말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 중년들이 그 첫 세대거든요. 첫 세대고 첫 번째로 꺾인 경험을 하면서 이 부양에 대한 부담이 이렇게 커진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뭐 내가 직업이 없어도 내 식구 먹고 살긴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부모님들이 워낙에 오래 사시다 보니까 위로 부양해야 될 시간은 너무 많이 남아있고 자식들은 여전히 계속 의지하려고 하고 나는 사이에 벌이는 마땅치 않고 그렇다 보니 이 양쪽 세대를 걸머줘야 되는 굉장히 힘든 지탱점이 너무 그 깊어진 세대가 됐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이런 시점에 스스로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구조가 사람을 지탱해줘야 되는데 구조 자체가 많이 어려워지고 조금 힘들어지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거칠어진 외부 압력에 대해서 남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더 커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지금 뭐 남성 갱년기가 요즘 많다 이야기를 하는데 실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최근 5년간 우울증 진료 인원 및 점유율 추이를 조사한 결과 남성 환자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고요. 특히 40세부터 59세 중장년 남성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요, 이 남성 중년의 우울증 환자 수가요, 9만 명에 가깝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이 갱년기 증상과 맞물려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9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 좀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목사님? 마음 아프죠. 사실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IMF를 겪고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자살률도 급증을 합니다. 이게 우울증과도 맞물려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직장에 들어가도 그렇고 뭐 학력도 그렇고 이 서열화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교하게 돼요. 이 비교하는 데서 오는 두 가지 증상은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교죠.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건데 이런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우울감은 깊어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남자분들이 이런 가운데 다른 데 눈을 많이 돌려요. 중독 현상이 일어납니다. 밤새 게임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그리고 심지어 외도를 하거나 이런 데서 자기의 우울함이나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해소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가정도 깨지고 자기 건강도 무너지고 사회적인 관계성도 파괴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부부 중에 한 사람만 갱년기가 와도 힘들 텐데 이렇게 사축이라는 이름으로 두 분 다 갱년기 증상을 겪게 되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시기에 맞물려서 뭔가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럼요. 실제 이제 상담 현장에 보면 이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맞들려고 하지만 그것도 기술이 부족하면 그것도 맞들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부부들이 왔을 때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당신 왜 나를 외면합니까요? 그 얘기를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나는 내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요. 그런데 적절한 시기에 배우자가 기술적인 도움을 줄 수 없었던 거죠. 서로 자기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 하네요. 그렇죠. 그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고 스스로는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도움을 요청하는데 도움은 오지 않는 것 같죠. 그런 상대방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죠. 프랭크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런 위기를 맞은 이제 부부가 같이 위기를 맞은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보니까 뭐 서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싸울 때 우리 가족 제가 보니까 아빠랑 엄마랑 뭔가 문제가 있으면 둘이 방에 들어가서 갑자기 때리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두 분이 나가서 완전 얼굴 펴 친구처럼 일단 방 안에서 해결하는 거죠. 한 방에서 분방하지 않고. 대단하시네요. 우리 프랭크 씨의 부모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보통 이런 부부싸움의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때와 사람과 장소를 바꿔라. 이런 세 가지 룰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화가 났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대응하지 말 것. 근데 일단은 시간을 약간 두고 아빠가 침묵하잖아요, 아버지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들어가서 해결을 하죠. 일단 시간차를 두고 있고 두 번째 장소를 바꾸겠죠. 마루에서 싸웠다면 안방으로, 특별히 화해의 방으로, 그렇죠? 장소 옮기고 있고 세 번째 사람을 미처 바꾸지 않더라도 셋 중에 하나만 바꿔도 부부싸움은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이런 방법들을 아주 잘 사용하시고 그걸 또 자녀들이 보고 있으니 아마 프랭크도 잘 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상태 씨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건 뭐냐, 저는 산책을 권해요. 산책. 네, 산책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주변에 여러 변화하는 대상들이 있으면서 함께 신선한 공기를 맡고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리프레시라고 그러죠. 새롭게 좀 분위기를 좀 전환하고 그러면서 함께 뭔가 공동의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이게 대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간다면 굉장히 중요한 라포, 서로 간의 믿음의 동맹 이런 것들 형성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산책이 제일 쉬우면서도 중요한 거 돈이 안 들고요. 집 나가면 바로 산책이에요. 네, 산책. 네. 우리가 부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혹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모범적인 부부의 사례가 있다면 좀 전해주세요.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부부의 모습은 브루스 길드와 아길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부부 중심이었다는 거죠. 늘 이름이 나올 때 두 분의 이름이 동시에 나와요. 따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이었어요. 이분들이 계속 고향이 본도였는데 본도에서 로마, 로마에서 고린도 이렇게 이전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요. 신앙의 멘토인 바울을 따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또 세웁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부부가 세운 아주 유명한 교회죠. 그래서 늘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 따라서 이사를 가더라도 옮기더라도 그렇게 살았던 부부고 세 번째로는 이분들은 같이 일하는 부부였다. 이분들도 이제 바울처럼 텐트 메이커였거든요. 그러니까 천막을 만들면서 같이 일하면서 일도 같이 했고 함께 대화하고 나누고 끊임없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던 그런 건강한 부부였습니다. 자, 오늘 중년의 위기, 갱년기, 사춘기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중년의 사춘기를 둘러싼 2차 격돌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딸 왔어?
아, 왜? 오수림, 방문 좀 그만 두드려. 딸,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없었어. 근데 문을 잠그고 그래. 아빠가 놀랬잖아. 내 방이니까 내 맘이지. 아,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좀 나가. 진정해 여보. 쟤 요즘 사춘기라 당신이 좀 이해해. 어? 오수리,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아, 진짜 저 좀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어떨 땐 진짜 집 나가서 혼자 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너 일부러 아빠가 얘기 안 했는데 그 입술이랑 피어싱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뭐 어때서? 아이고, 차라리 공부를 안 하고 아유. 아직도 내가 앤 줄 알아? 잔소리 좀 그만해. 요즘 내 친구들 다 이렇게 하고 다녀. 전 관심도 없어? 뭐야? 어우. 저도 요즘 제가 부쩍 예민하고 짜증 많이 내는 거 알긴 아는데 아이 행동을 보면 너무 거슬릴 때가 많아요. 아유, 우리도 사춘기 안 겪어봤어요? 다 알죠. 저것도 한때라는 거. 우리 가족이 사이가 참 좋았는데. 좋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야 돼. 응? 아유, 참 말이나 못하면. 요즘 당신이 더 시한폭탄이에요. 야, 뭐 이 화면을 보면서 우리 직진남 프랭크 씨는 많이 화가 났고요. 콩고에서는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하네요. 프랭크도 저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세요 한 적 있나요? 그런 말 어떻게 해? 내 방에서 나가요 한 적 있어요?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나가고 싶냐? 나가. 집을 나가? 그래서 가다가 들어오면 일로 와봐. 들어와지? 일로 와봐 지금. 그리고 엄마가 뭐가 나를 데릴 수가 없을 때 누나한테 시켜. 누가 때려. 우리 누나 진짜 힘세. 그래서 우리 누나가 진짜 타이콘도 선생님 같아. 다들 우리 어떻게 살아 이게. 말 잘 들어야겠네. 말 잘 들을 수 있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콩고에서는. 근데 사실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감정 표현이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감정들이 충돌이 일어나는 건데 김상태 씨 가정에서는 아직 먼 얘기죠, 이런 충돌이. 근데 전 그러니까 앞으로 걱정이 돼요. 솔직히 요즘 이제 사실 전조 증상이 있나요, 좀? 약간? 왜냐면 지금 6세 때랑 7세 때랑 너무나 다른 거예요. 또 다르죠. 네, 지금 이제 7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훈육 아닌 훈육을 좀 했어요. 이거 하면 안 돼, 사랑아. 이건 아니야. 들어요. 그러더니 왜 아빠는 내 말을 안 듣고 아빠 말만 해? 내 얘기도 좀 들어보지?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딱 막혔어요. 맞는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 아차, 내가 어리다고 어리게만 보면 안 되는구나. 이제 이 아이의 얘기도 내 귀담아 주면서 얘기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목사님 자녀분들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예, 제 큰아이는 지금 이제 대학 다니다 군에 가 있어요. 네. 23살이고요. 작은 아이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네. 20살인데. 혹시 저런 가정이 있었나요? 있었죠. 오. 저희 아들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게임을 좋아했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 좋아하는 것도 좋은데 거짓말을 해요. 한 번은 학원 간다고 해놓고 PC방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뒤져서 분명히 PC방 갔을 것이다. 열심히 게임하고 있는 아들을 불러다가 한번 혼내기도 했는데 그리고 또 집에 이제 가끔가다 친구들을 데려오는데 아빠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공부도 좀 하고 모범적이고 좀 이런 아이들과 좀 어울리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조금 아웃사이더 스타일의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머리 색깔도 이 방학 때 데리고 오면 이상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들아이한테 조금 이렇게 너도 공부할 수 있고 서로 자극을 좋은 뜻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아빠는 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런 아웃사이더 애들을 좀 품고 그러셔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셔.
제가 할 말은 없더라고요. 목사 입장에서 할 말은 없는데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그랬더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의리도 있고 착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이렇게 모르시면서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제가 이제 그때가 40대 후반. 아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40대 후반. 목회적으로는 굉장히 교회에서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산적하고 목사님도 예민해 계실 때. 예민할 때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하는 행동이 다 거슬리는 거예요. 설교는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설교는 잘하는데 정작 그게 제 문제가 되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춘기와 사축의 충돌이요, 감정적인 충돌로만 끝나면 이게 참 간단한 문제일 텐데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부모 자녀 간 갈등으로 인한 상담, 그러니까 심각한 사례겠죠. 상담이 1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하고요. 특히 이 갱년기, 이 사춘기와 사춘기가 함께 있는 가정에서는요, 가정폭력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서울지방경찰청의 조사 결과 이런 조사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비슷하니까 더 싸우겠죠? 서로 한치 양보도 없으니까 여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컨트롤하기에도 벅찬 시기인 거예요. 사춘기도 그렇고 사추기도 그렇고 이런 두 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누구라도 나를 좀 도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견디지 못한 나머지 폭력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이제 첫 번째 폭력이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접어들 때 손찌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본인이 화가 났다 생각하면 잠깐 멈추고 본인이 나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약간 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혹시 나도 모르게 그런 폭력을 행사했다 그럴 땐 반드시 약간 시간을 두고 사과하시고 내가 사실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내가 너한테 이런 일을 한 걸 미안하게 생각한다. 아버지나 엄마도 애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겠지만 아이들도 멋대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방식을 서로 교환을 해야 돼요. 이 과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걸 하는 집과 하지 않는 집은 그 이후 함께 살아야 될 60년, 70년 시간에 대한 삶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사춘기를 극복하는 방법뿐만 아니라요, 사춘기와 사춘기가 충돌했을 때 극복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머리 맞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요, 저희가 더 큰 해법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가 봤어요. 많은 분들과 교제하려고 왔습니다. 나를 찾으러 왔어요. 나를 찾아 비상하려고 왔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좀 힘들어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고 또한 도움을 주는 그런 중년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나비학교를 통해서 이런 걸 겪었고 이런 걸 느꼈다. 이것이 나를 좀 새롭게 했다. 그런 걸 느끼는 거 있으면 같이 좀 나누도록 할까요? 굉장히 심했거든요. 막 땀이 막 줄줄줄 흐르고 막 얼굴에 홍조가 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막 기복이 엄청 심해. 감정 기복.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즐겁게 생각을 하니까 그 갱년기가 없어지더라는 거지. 별거 아니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갱년기는. Jesus our savior. 또 또한 그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다고 생각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중년기에도 갱년기로 많이 힘든데 그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감사함으로 승화시키면서 사는 분들을 보면서 많이 깨닫고 또 좀 치유되는 시간이 됐었어요. 서로 위로를 저희는 받았던 것 같아요. 나만 아픈 것이 아니고 저 사람도 나만큼 아팠구나. 나의 아픔을 달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아픔을 저희가 또 위로도 해주는 그런 나눔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프랑스 자수거든요. 프랑스 자수로 이렇게 브로치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같이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이거를 같이 하니까 기쁨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주제가 같이 부르고 기대해볼게요. Once far away, but now I'm here to stay. Close to your 켜요. 이 갱년기를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딱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춘기를 너무 그 시절에 너무 힘든 과정을 겪느라고 사춘기를 못 겪고 지났던 것 같아요. 사춘기를 잘 겪으면 참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잘 겪어내면 또 멋진 황혼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제2의 인생, 가정과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많이 희생했으니까 갱년기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2막 인생 같아요. worship you here, casting out fear. Your love draws me near to worship you. 네. 뭐 부부 학교나 청소년기 자녀들을 위한 학교는 많이 봤는데 이렇게 그 갱년기 증상을 겪을 수 있는 중년을 위한 학교는 처음 봤습니다. 또 자칫 그런 감정들을 나눈다고 해서 분위기가 처져 있거나 하지 않고 밝고 네, 경쾌한 분위기가 참 보기 좋았는데요. 김상태 씨는 보기 어떠셨어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또 같은 입장에 있는 어머님들이 서로 위로하고 또 공감하고, 격려하고 예. 공감하다 보면 내 걱정도 사라지고 아우 나도 그래 너도 그렇구나 얘 이러면서 화기애애하면서 뭔가 활력이 넘쳐지는 것 같으니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 주라도 당장 가실 아, 저갈 것 분위기인데요. 같아요. 예, 제가 네, 거기 가시거든 누나라고 누나, 해주세요. 누나. 그러면. 콩고에도 혹시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교회 안에라도요? 아 그런 거 있어 없고 근데 교회에서 세미나 같은 거 해요. 아 1년에 뭐 4번 정도? 4번, 5번. 많이 하네요. 외국에서 온 목사님들이 와서 교육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좀 더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갱년기, 사춘기에 대해서 많이 드러내놓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어떤 프로그램 찾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교육장을 가든 요새는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중요한 건 이 교육이 주는 힘이에요. 원래 교육이 뭐냐면 좋은 곳을 보는 눈이고 좋은 곳을 보는 힘이고 좋은 곳을 향해 가는 에너지고 좋은 곳을 잡는 용기. 이걸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거고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분화도를 높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점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문제 해결 잘하고 감정 조절 잘하고 관계 해결 잘하고 이런 사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들다 생각하는 이 갱년기에 나를 위해서 하는 이런 교육적 투자는 저는 아깝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오늘 그 누구보다도 많이 공감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또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사춘기에 들어서면 비교할 일이 참 많아지죠. 그러다 보면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춘기든 사축이든 하나님의 작품이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대화하고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듯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서로 안 맞는다 생각할수록 더 좀 대화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이 중년의 위기가 더 힘든 게요. 어른이기 때문에 꺼내놓기 어려워서 더 힘들어서 속으로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당당히 드러내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준비를 좀 하려고요. 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신 네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얘기 나눠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여러분 고민 나누기 위해 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생길을 가는 동안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철 모르던 어린 시절도 감사하고 사춘기로 방황하는 청소년 시절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청년 시절과 몸은 쇠약해졌지만 마음과 삶은 성숙해지는 노년의 시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순간은 의미 있고 감사한 날들입니다. 특히 힘들지만 멋진 중년의 시기도 감사합니다. 육체적 변화와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불편함 때문에 갈등하는 중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은 버리게 하시고 메마르지 않는 사랑으로 힘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유 이거 사 다리 떨지 마, 복 나가. 엄마, 나 시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